여러분, 혹시 집안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물건은 계속 늘어나는데 마음은 점점 답답해지고 뭔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고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불편하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어느새 집은 물건으로 가득 차고 우리 마음도 함께 무거워집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다시 찾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3가지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삼성그룹을 세운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용되지 않는 자원은 자산이 아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본은 기회비용의 낭비다. 참으로 깊은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유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들이 우리의 공간을, 시간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책장을 한번 보십시오. 언젠가 읽으려고 산 책들이 몇 권이나 되십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책들. 그 책들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기는커녕 죄책감만 안겨줍니다.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한 번도 입지 않은 옷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형이 변했거나 취향이 달라졌거나 그저 유행이 지났거나 이유야 어떻든 그 옷들은 이미 우리 삶에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버리지 못할까요? 돈 주고 샀는데 아까워서, 추억이 있어서,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고지신, 옛 것을 익히고 새 것을 안다. 이 말의 깊은 의미는 단순히 과거를 공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제대로 정리하고 받아들여야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물건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물건 자체가 아니라 결정을 내리기 싫어서라는 점입니다. 버릴지 말지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과 마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과거의 나를 인정하고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결정을 미루고 물건은 계속 쌓여갑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 곳만 정리해 보시겠습니까? 서랍 하나, 선반 하나, 아주 작은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공간에서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이것이 내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움직이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버리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삶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움으로써 가득 차게 하라. 이 역설적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자꾸만 채우려고만 합니다. 더 많이 사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풍요로움은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집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러워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복잡한 환경은 우리의 뇌를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 바닥에 널린 물건들, 정리되지 않은 옷장.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뇌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 좀 처리해야 하는데, 저것 좀 정리해야 하는데. 그 결과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항상 피곤하고 쉽게 짜증이 납니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효율이란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고 효과란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으면 효율도 효과도 모두 잃게 됩니다. 필요한 물건을 찾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중복으로 물건을 사게 되고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게 됩니다. 하루에 10분씩만 물건을 찾는다고 해도 1년이면 60시간이 넘습니다. 그 시간이면 책을 몇 권이나 읽을 수 있고 새로운 취미를 배울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정리되지 않은 환경이 우리의 선택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에 수많은 작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복잡하면 불필요한 결정이 너무 많아집니다. 이것을 어디에 둘까? 저것을 어떻게 할까?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쌓이면 정작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을 하면서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해봤어? 안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하지 마라.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원칙은 정리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정리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공간이 깔끔해지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생각도 명료해지고 하루하루가 달라진다는 것을. 하지만 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저 귀찮은 일, 힘든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333원칙을 실천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정리합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 3개 이상 있다면 하나만 남기고 정리합니다. 옷장이나 서랍은 80%만 채우고 20%는 비워둡니다.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집은 놀라울 만큼 달라집니다. 그리고 집이 달라지면 삶도 달라집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깔끔한 공간이 주는 평화로움, 필요한 물건을 바로 찾을 수 있는 편안함,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여유로움, 이 모든 것이 정리된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리는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 조금씩 한 공간씩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서랍 하나, 내일은 책장 한 칸, 모레는 옷장 한 부분. 이렇게 작은 성공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집 전체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리한 것은 집이 아니라 내 인생이었다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혁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물건들로 가득 찬 집에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시장을 돌아다니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참으로 많구나.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철학자조차도 불필요한 것의 많음에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것들에 둘러싸여 있을까요? 스마트폰 케이스, 화장품 샘플, 호텔에서 가져온 어메니티, 끊어진 충전기, 맞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가방, 만료된 쿠폰, 오래된 영수증. 이런 것들이 우리 집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이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우리의 공간을, 시간을,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빼앗아갑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부자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여유 있게 사는 사람입니다. 물건이 적으면 관리할 것도 적고 청소할 것도 적고 걱정할 것도 적습니다. 그 결과 시간과 에너지가 생기고 그것을 정말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대화, 건강관리,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진짜 자산입니다.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지족자부, 아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다. 우리는 자꾸만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많이 가진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집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옷장을 정리하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실제로 입는 옷이 몇 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주방을 정리하면서 알게 됩니다. 쓰는 그릇과 도구는 항상 같은 것들이라는 것을. 책장을 정리하면서 발견합니다. 정말 나에게 영향을 준 책은 몇 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 소비 습관도 달라집니다. 충동적으로 사는 대신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고, 많이 사는 대신 좋은 것을 사게 되고, 쌓아두는 대신 잘 쓰고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수입이 늘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들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서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물건이 몇 개나 되십니까? 나머지 물건들은 혹시 그냥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부터 물건을 살 때마다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까? 이것 없이는 내 삶이 불편할까? 이것이 내 집에 들어올 가치가 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만 사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집은 정리되고, 지갑도 두둑해지고, 마음도 가벼워질 것입니다. 정리는 단순히 집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리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고,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 깨닫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 미래에 대한 불안, 결정에 대한 두려움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삶을 만듭니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셋째, 진정한 부는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만 가진 것입니다. 비움으로써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하십시오. 이 세 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작은 공간 하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서랍 하나, 선반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서 여러분의 집을 바꾸고,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결국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정리 경험이나 고민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한 뼘 더 가벼워지고 한 뼘 더 여유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